초반 식량이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집이랑 나무꾼을 빠르게 지으면 안됩니다. 슬슬 첫 번째 건물로, 그러니까 두 번째 건물로 호르그를 지어줘야 할 타이밍이 됐고요. 양이 주변에 없다면 정찰병은 한 명 돌리든지 아니면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전부. 이건 좋죠. 이렇게 되면 양식장을 바로 지어주셔도 됩니다. 나무꾼을 빠르게 지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또 이제 일을 시킬 때 이제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건설 작업 때는 여자 유닛을 시키시고, 이렇게 계속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워둬야 하는 역할은 남성 유닛에게 시키시는 게 좋아요. 초반에. 그래야 호르그레에 넣을 유닛이 부족해져서 다시 돌아오는 일을 막을 수 있거든요. 주변에 숲이 좀 많은데 둘 다 해안 타일이다 보니까 확장시 식량 페널티 없이 먹을 수 있거든요. 초반에 만조를 쓰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늑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여자 유닛이 맞게 하시면 나중에 발키리로 전환할 때 여성 유닛을 풀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부상 페널티가 오래 이어지지 않습니다. 빌드는 반드시 첫 빌드를 발키리 소환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야템물이나 만조를 쓰시면 안돼요. 만약 이 타일에 양이 있다, 그럼 먹었을 건데 그때 만조 없이 첫 번째 땅으로 먹었을 겁니다. 만약 이 땅부터 먹고 이 땅을 먹게 될 경우에는 페널티가 늘어나죠. 20으로. 첫 번째 타일의 확장 비용은 아마 20일 겁니다. 그러면 페널티는 10이죠. 그 절반 값은. 그래서 만약 만조 없이 타일을 먹어야 한다면 한 번에 먹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둘 다 의미 없죠, 지금 당장은. 그리고 본진에 집을 짓는 건 좋지 않은데, 왜냐면 중요한 건물일수록 안쪽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나중에 게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타일들은 뺏길 수도 있습니다. 뺏겼을 때 건물이 소실되지 않게 하려면 그 바로 먹고 고쳐줘야 하지만 그게 또 여의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 뭐 재단이라든지 중요한 타일들을 짓기 위해서, 또 이제 후반 가면은 또 가치가 없는 건물 중 하나인 집, 이거를 최대한 바깥쪽에 지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동선 동선을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인구가 막히는 것보단 낫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숲 타일에 가깝게 지었죠. 나중에 여기다 나무꾼을 짓고 그 나무꾼과 집 사이의 왕래가 간편하도록 할 겁니다. 거리가 짧게. 빨리 지었어야 했겠죠. 근데 별로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
그리고 상대에 따라 다른데 상대가 중앙 타일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태 안 먹었다는 건 겨울까지는 최대한 먹을 생각이 최소한 먹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고요. 초반 자원이 빡빡하기 때문에 중앙으로 달리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 기회가 온 것 같다면 사양하지 말고 먹어줘야 합니다. 중앙 중요하죠. 500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미리미리 좀 명성을 챙겨두는 겁니다. 200명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바로 돌아와서 이 호르그리 옆에서 힐을 해줘야 되고요. 호르그리와 같은 타일에 있을 때 자동 힐이 되도록 바뀌었죠. 중앙 중앙이 어딨죠?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 타일에 늑대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정찰을 하도록 합시다. 이번 겨울에 곰까지는 몰라도 드라우그 3마리 4마리 같은 건 금방 치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찰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이 타일이 이렇게 가치 있는 타일이라고 해도 여기 드라우그가 많다면 먹을 수가 없어요. 늑대라면 거의 무조건 치울 수 있기 때문에 정찰을 해주는 편이고, 또 정리를 했을 때 늑대가 더 이상 안 쳐들어온다는 메리트도 있죠. 여기는 먹기 힘듭니다. 만조를 써야 하는 타일이라 60식량이 추가로 들죠. 여기서 철부터 캘 것인가 돌부터 캘 것인가가 나뉘는데, 일단 가까이 있는 타일부터 정찰하고요. 사실 양식장을 빠르게 3개를 건설할 수 있다면 철부터 캐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타일을 빠르게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겠네요. 200명성이 가치가 없으니까 철부터 캐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웬만하면 다른 부족은 돌부터 캐게 되죠. 돌부터 캐게 되죠. 집은 미리 지어놓고요. 첫 번째 겨울까지 집을 3개나 짓는 부족은 얘밖에 없는데 이게 다 빠른 호르그르 덕분입니다. 이 친구가 풀피가 됐죠. 이제 굴려줘야 합니다. 풀피가 됐으면 이제 회복 능력을 버리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일을 시켜서 경험치 쌓고 쳐들어오면 또 생산력이 저하되죠. 잠깐 동안 일을 못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준다. 공격력은 상당히 낮지만 겨울에도 싸우는 편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다 영혼은 그 해안 타일에 지어진 건물 개수마다 돈과 비례들을 주는데, 이렇게 한 번 긁힌 거는 부상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얘밖에 없죠, 부상자. 보시면 4.7골드를 주는데, 이렇게 맞네요. 5마리면 맞네요. 이제 이렇게 터만 잡아놔도 추가 골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남는 족족 짓는 척을 해주셔야 보너스를 최대한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타일은 빠르게 먹어줄게요. 이제 이거까지 하면은 효율이 너무 좋아지니까 안 할 수가 없겠죠. 여기다 만족 뿌리고 양식장 짓는 걸 말이에요. 다만 그러기엔 식량이 좀 없네요. 여기 중립 몬스터가 하나 있는데 교육을 슬슬 해야 하니까 이건 좀 늦게 먹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 빨리 먹고 싶었지만 이런 거를 이렇게 해주면 추가 자원은 들어오는데, 지금 그러면 나무가 추가로 150이 더 있는 거기 때문에 나무를 더 캐시면 좀 과하게 캐는 게 됩니다. 빼죠. 한동안 쓸 나무 충분하죠. 돌을 모아서, 식량을 모아서 이걸 먹는 게 당장은 효율이 좋다. 골드 많이 주죠. 사기쳐 놓으니까. 만조 뿌려두고요. 이거는 빠르게 지은 이유가 상인 업그레이드 하려고 지은 거지 교육 상대는 없으니까. 어차피 이거 찍히기 전에 교육하는 건 너무 효율이 안 좋습니다. 자원을 버리는 셈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나무가 많기 때문에 다른 자원들로 돌려주고요. 아, 거인은 정말 좋네요. 거인을 찾은 건 정말 좋은 일이고, 좀 먹고 싶은 타일이 많은데요. 이것도 그렇고, 네, 전부 다 먹고 싶은데 뭐부터 먹어야 될까요? 위치가 두 곳이 있죠. 중앙을 기점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거인이면 여기도 거인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치워주죠.
타일 빨리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우물을 짓고 싶거든요. 근데 이걸 빨리 먹어버리면 우물을 짓느라 돌을 5개 더 써서 양식장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양식장이 3개가 있기 때문에 거인을 빨리 먹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조를 뿌리고 돌이킬 수 없도록. 여기를 발키리 혼자 채울 순 없죠. 이것도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요. 둘 다 먹도록 하죠. 유령부터 맞고 오니까 유령은 반드시 본진이 아닌 해안 타일이 옵니다. 만약에 이 타일이 없다면 본진에 오지만 지금 무조건 여기로 와요. 예지력을 찍어서 스노우볼 굴려주고요. 올 때가 됐죠. 보시면 한 명은 다치도록 합시다. 걘 죽입시다 그냥. 이렇게 세 방향에서 오는 경우에는 시민 부상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포기하는 게 낫죠. 욕심부리다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160) 굳이 먹진 않을게요. 식량은 결국 손해를 봅니다. 이걸 먹어서 양을 다 죽이면 160은 바로 복구가 되지만 그 다음 땅의 확보 비용이 늘어나는데 저희는 이 두 타일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 왜냐면 여기다 우물을 짓기 위해서 이 땅을 먹는 거고 우물을 짓고 나면 돌이 5개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먹어야 합니다. 빠르게 치우고 싶으니까 발키리가 탱킹하는 게 낫지만 잠깐 포기할게요. 저희가 이 호르그리 업그레이드까지는 반드시 해야 하고
그러면 남은 돌 중에 요리들을 받고 20개가 남죠? 철이 추가로 생겼으니까 사용해주고요. 포르그르로 하죠. 롤은 업그레이드. 10개를 아마 양식장에 쓸 겁니다. 이 친구는 뭐 하죠? 이거를 설화를 벌어주는 것도 좋지만 거인을 더 빨리 당겨볼까요? 그게 낫겠죠. 교육소는 3개가 최대입니다. 원래는 2개로 만족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거는 과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해봐야 이게 옳은지 아닌지 알 거 아닙니까? 숙제는 이제 전투 전까지 총 3번을 터뜨려 주시면 됩니다. 100, 150, 230까지 해서 그 3번이 참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 이상 했다는 건 약간 식량 소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뜻이고 2번까진 괜찮습니다. 사실 여기다가도 우물을 지어주면 정말 빠르게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언덕으로 가로막고 있는 곳에는 우물을 못 짓습니다. 아쉽죠. 상대가 숫쏘기 때문에 이건 제 겁니다. 무조건 숫쏘는 교육을 안 하죠. 그리고 이 타일이 정말 거슬리죠. 그냥 지금 치워주겠습니다. 타일을 정리해두고 나면은 더 이상 쳐들어오진 않지만 늑대굴은 늑대가 새로 생성되죠. 이렇게 정리한 뒤에 유닛 하나 올려두면은 생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힐러가 힐러는 이렇게 최대한 밀었다가 지을 거 다 짓고 난 뒤에 지어주시면 좋고요. 다만 이것까지는 하죠. 곡창도 하나만 짓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마다 다릅니다. 지금은 좀 식량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고 교육소를 하나 더 돌리느라고 이 친구가 위치가 마음에 안 드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불러오기는 너무 멀죠. 동선이 꼬입니다. 동선이 너무 기니까 이동 과정에서 생기는 식량 페널티가 너무 커집니다. 이거는 그냥 제 서비스 이벤트.
뭐 피커트로 하겠습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다면 방어 전략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늑대라든지 뱀이라든지 하는 부족 상대로는 얼마든지 방어 전략이 괜찮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신경 여유가 생기시면 하시면 좋고, 저는 좀 힘드네요. 이 땅까지 먹으면 완성입니다. 제가 이 타일을 먹고 나면은 50명성이 생기죠. 이것까지는 찍을 거고, 그러니까 최소한 현재 설화 15명성, 50명성, 이거 업그레이드까지 60명성, 그러니까 75명성 확보고, 그러면 500명성까지는 도달이 됩니다. 거인 없이도. 근데 거인 포함하면 550명성이 되죠. 이러면 축제를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메리트가 일단 명성 부분과 골드 부분의 메리트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골드도 충분하죠. 그럼 축제 가치가 많이 없다고 보일 수밖에. 이거는 최소 2년은 안 쓸 것 같으니까 부숴주고요. 나무를 빼려고 했는데 나무를 이거면 충분합니다. 최대 효율로 이렇게 얌생이 같이 빼먹어야 돼요. 상대는 교육소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도 시즈 가능합니다. 정말 나빴죠. 그럼 이거 무료 설악까지 해가지고 이거 찍으면 되겠죠. 바로 칠 수 있습니다. 설마 항복하는 줄 알았어요 상대가. 이 오두막을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사실 골드가 충분한데 지금부터 러쉬 준비를 하면은 이번 해 겨울에 쳐들어갈 수 있거든요. 18명과 500명성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거인까지 먹고 가겠습니다. 거인이 아니라면 좀 약하게 가는 대신에 훨씬 빨리 갔겠죠. 왜냐면 1300만으로도 충분히 18명을 뽑고 남으니까 1160인가 그럴 거예요. 18명의 값이. 이거는 저희가 공격자가 될 거니까 미리 치워둡시다. 발키리가 맞아야겠죠.
이건 사실 21명도 될 겁니다. 공격할 때쯤에. 근데 그거는 돈 문제만 달린 게 아니라 됐죠? 이러면 더 이상 돈을 모을 필요가 없어요. 식량이 더 중요합니다. 나무랑. 사실은 나무를 좀 더 열심히 모았어야 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빠르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훈련소 하나에 2명의 유닛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끝없는 파도가 3명으로 늘려주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15명입니다. 이것까지 지으면 저희가 원하는 숫자는 18이죠. 사실 지금 가진 돈이면 21명을 뽑을 수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거인이랑 발키리 둘 이렇게 데리고 공격하면 18로 공격가도 아무도 못 막아요. 어떤 부족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실력자도. 근데 괜히 21명을 상징적으로 데려갔다가 뭐 굶어 죽고 이러는 겁니다. 18이면 충분해요. 803년이 아닌 이상해. 이 타일을 봤어야 했겠죠. 이게 아니라 이런 만조를 2번 써야 하니까. 근데 2번 쓰면 됩니다. 바로 가시면 돼요. 얘까지 바꿀 뻔했죠. 그건 실수가 될 겁니다. 실제로 바꿨다면. 지금 보시면 은근 자원이 넉넉치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21명을 뽑는 건 너무 큰 무리입니다. 금방 병들 거예요. 차라리 돈을 좀 여유롭게 남기고 18로 공격한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이건 전술가 찍어야죠. 정복자를 찍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정복자를 찍었을 겁니다. 아까 의식용 모닥불이 안 떴다면 공짜 설화가 없을 테니까 정복자를 찍어서 이걸 찍어줬겠죠. 이 땅에 만조를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상대가 이걸 내줄 것 같아서. 왜 10 플러스 2죠? 아, 만조가 없으니까. 유령 하나 만들어보죠. 성공. 이게 30% 확률일 겁니다. 운이 좋았죠? 네, 이 플레이어는 못하는 플레이어였는데 여기까지 수행을 하면은 어떤 플레이어라도 뚫립니다. 무조건. 근데 중간에 회방을 놓을 수 있겠죠. 그게 걱정돼서 못하는 플레이어랑 했습니다. 그냥 상대를 볼 필요는 없겠네요. 하여튼 빌드는 이게 기본값이다. 이거보다 이른 타이밍에 견제로 오는 상대가 있다면 그때는 좀 어레인지를 해줘야겠죠. 어쩔 수 없이 뭐 타이밍을 늦추고 포탑 찍고 정말 안되겠다 싶을 때는 수호자를 골라줄 수도 있고요. 축제는 2번, 3번 정도가 국룰이라고 말했죠. 이게 무슨 테크죠? 방어 전략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점에서 초보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바로 안정감을 찍어줬어야 했고요. 사실 수쏘가 방어 전략을 찍는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어떻게 했어도 이르게 견제오지 않았다면 이 타이밍 이후엔 이미 희망이 없었다. 이미 게임은 끝나 있었다. 그만큼 크라켄은 강하다.